러시아聯邦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푸틴 각하. Any arms deal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would directly violate a serie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이슈를 정밀 타격하듯 풀어드리는 벙커버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BS 통일외교팀 김아영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열흘 만에 한일 정상이 서울에서 만났고 며칠 뒤면 일본에서 또 한미일 정상이 만납니다.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 개선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한미일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더 끌어안고 있죠. 건너편에선 북한과 중국, 러시아 관계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일찌감치 전통의 순망 치안 관계를 복원했고 러시아와도 하루가 다르게 끈끈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9일 푸틴 대통령의 공간이죠. 크렘린궁 앞에 있는 붉은 광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товарищи! 이날은 옛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지 7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두 번째 맞는 전승절이었는데 전쟁 장기화에도 끄떡없다는 걸 입증이라도 하려던 걸까요? 푸틴 대통령은 이제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도끼가 서린 선언을 했습니다. Сегодня цивилизация вновь находится на решающем переломном рубеже. Против нашей Родины вновь развязана настоящая война. 새 과시를 의식한 듯 지난해와 달리 옛 소련권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대통령도 참가시켰죠. 그런데 모스크바까지 직접 가진 못했어도 이들보다 더 열렬히 응원을 보낸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세계 평화를 소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당신과 러시아 군대와 인민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국제사회가 맹렬히 비난하는 전쟁을 성전에 비유할 만큼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사이 정작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건 한 차례뿐입니다. 2019년 4월 여전히 바람이 찼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때만 해도 김정은의 속 사실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트럼프와 빅딜을 꿈꾸며 베트남 하노이까지 갔다가 빈손으로 온 지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이죠. 쓰린 속을 달래기라도 하려는 듯 김정은은 새로운 북러 관계를 만들자며 푸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집권 20년이 넘은 푸틴과 10년 차를 넘긴 김정은. 장기 집권하는 지도자들끼리 한 번 만나는 것만으로도 남달리 통하는 게 있는 걸까요? 북러 관계 이후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 관계를 한꺼풀 벗겨보면 겉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고 진단합니다. 웃음을 짓고 하지만 여전히 내용이 아주 약합니다. 반미국 민족주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의식은 여전히 주류입니다. 임시적인 동맹 사실상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단단한 흔들림 없는 관계라기보다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밀착하거나 멀어지는 걸 반복했던 임시적인 관계 성격이 더 컸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은 확실하게 당신들 편에 섰다는 메시지를 러시아를 향해 줄곧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 한 달 만인 지난해 3월 유엔에서 25년 만에 긴급 특별 총회라는 게 열렸는데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찬반을 묻기 위해서였죠.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쏟아졌고 중국과 이란은 차마 반대는 하지 못한 채 기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러시아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날 반대표 던진 나라 러시아, 북한 포함 5곳에 불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성향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 역시 북한은 러시아, 시리아 다음으로 재빨리 승인했습니다. Self-determination is legitimate right to freely choose their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tatus without interference from others. 국제 무대에서 지지하는 목소리 하나가 아쉬운 러시아. 러시아에 대해서 마땅히 지렛대가 없던 북한으로선 생색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받을 건 명확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손에 끼워진 절대 반지, 거부권이죠. 북한은 입장에서 보면 값싼 거예요.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를 지지한다면 투자가 없어요. 그 대신에 러시아는 이 의미가 훨씬 더 많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래입니다. 싼 것을 주고 비싼 게 받아요. 지금 유엔 안보리 시스템에선 중국 한 곳만 거부해도 불가능한 게 추가 제재인데 러시아까지 확실하게 이중보험을 들어둔 모양새입니다.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으로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전선이 러시아까지 확대되고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강조되는 상황, 그리 나쁘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북한한테 지금 가장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냉전 체제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북중러 한미일의 3대3의 구도를 자극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보다는 북한에게 더 유리한 국면이다. 실제로 지난달 고체 연료 기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쏘고도 추가 제재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건 화성 18형의 생김새입니다. 러시아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개발한 고체 연료 ICBM 토폴 M과 닮아있기 때문이죠. 북한이 10여 년 전부터 준비했다며 야심차게 공개한 신무기 헤일, 러시아가 개발한 대륙간 핵추진어뢰 포세이돈을 따라한 걸로 보입니다. 변칙 궤도로 요격이 어렵다는 단거리 미사일 KN-23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흡사해 아예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도 불리죠. 북한은 벌써 70년대부터 군수공업을 군수기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첩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 이후 실업자가 된 기술자들은 돈 때문에도 반미국 사상 때문에도 북한으로 중요한 기술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민군이 태생하게 되고 또 발전하게 되고 그러한 기반을 닦아준 것이 바로 구소련에 의해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상당 부분의 재래식 무기는 다 러시아제 무기에 기반해서 발전을 했다. 푸틴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최근 우리에게 꽤 섬찟한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겨냥해 최신식 러시아 무기가 북한에 넘어간다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는 말을 남긴 거죠. 탱크나 경무기를 수출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기술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확실히. 그냥 보복 조치이니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 도발에 전혀 제동을 걸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보다 더 노골적으로 군사협력에 나선다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늘은 미사일에만 드리워져 있는 건 아닙니다. 북한은 1956년엔 소련과 핵연구협정을, 1959년엔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960년대 영변단지에 도입한 원자로 역시 소련의 지원을 받은 것이었죠. 기술 협력뿐 아니라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확실히 하게 된 변곡점마다에 소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962년 소련이 미국 턱끝에 있는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시도하다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도 그 예입니다. 냉전 시대 최고 위기였던 당시 상황은 소련이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을 철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는데 북한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던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입장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 결과는 소련이 배신한 일입니다. 신호가 됐습니다. 소련과 미국은 우리 국가 이익에 맞지 않은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도 자기 힘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시기는 세계 정세를 달리 읽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북러 관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러시아를 견제하는 정상급 행사, 또 막이 오릅니다. 오늘 19일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거죠. 미국은 의약품,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G7 회원국들과 사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푸틴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의 장이 펼쳐질 텐데 친구가 사라진 러시아, 북한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미일대 북중러,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구도가 선명해지는 구도를 더는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조용히 뒤에서 웃고 있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북한일지 모릅니다.